스포츠 영웅들이 은퇴 후에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이 운동선수 시절에 승부사 기질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투영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대업을 넘어 건물을 짓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심지어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그들의 투자 철학은 경이로울 따름이다. 지금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스포츠 스타 부동산 재벌들의 순위를 공개한다. 이 순위는 공개된 자산과 무형의 가치, 그리고 투자 통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10위 박찬호 코리안 특급의 강남 직개발 신화 투자 전략. 미래를 향한 담대한 직개발 투자. 1990년대를 풍미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마운드 위에서만큼이나 부동산 투자에서도 묵직한 직구를 던졌다. 2003년 강남 신사동의 9억과 토지를 700억 원에 매입했을 당시 많은 이들은 그저 돈 많은 선수의 무모한 투자로 치부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큰 직접 개발이었다. 특히 당시 신사동 가로수길은 지금처럼 핫플레이스가 아닌 낡은 건물이 많은 지역이었기에 대규모 투자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 투자. 당시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고 7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건 듯한 담대함으로 개발을 밀어붙였다. 박찬호는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PSG 빌딩이라는 13층 규모의 건물을 직접 세우는 승부수를 띄웠다. 직접 개발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만 건축 기간 동안의 금융 비용과 리스크 관리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찬호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이겨냈고 20년이 흐른 지금 PSG 빌딩은 강남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가치는 80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무려 10배가 넘는 부동산 역사의 길이 남을 수익률이다. 업계에서는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은 물론 건물 옥상의 대형 광고판 수익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앉아서 돈 버는 구조를 완성했다. 박찬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의 통찰력이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자산임을 증명한다. 9위 서장훈, 농구 대통령의 광고판 보존 가치 투자 전략. 희소성 높은 광고판 라이선스를 지키는 가치 투자. 농구 대통령 서장훈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일반적인 재테크 상식을 뒤집는 기발한 통찰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건물의 외형이나 신축 여부보다 현금 흐름과 희소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대표적인 자산은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로 28억 원의 경매로 매입하여 현재 4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고 구옥 상태 그대로 보존했다는 사실이다. 이 곡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서장훈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 건물을 신축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추면 건물 가치는 물리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서장훈은 이 곡 위에 붙어있는 거대한 5개 광고판의 연구 라이선스를 지키기 위해 재개발을 포기했다. 당시 강화된 도시 미관 법규로 인해 더 이상 같은 크기의 대형 5개 광고판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의 허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형의 보물로 그 가치가 치솟았다. 이 광고판에서만 매월 1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은 다른 어떤 개발 호재보다도 건물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건물을 허물어 새 것을 만드는 대신 오래된 허가의 독점적 가치를 극대화한 그의 투자는 부동산이 땅과 건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허가된 권리 경제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로 꼽힌다. 총 자산 규모 700에서 750억 원을 형성한 그의 전략은 돈의 흐름을 읽는 그의 천재적인 감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8위 이승엽 국민타자의 성수동 미래선점 투자 전략.
미개발 지역의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선견지명. 국민 타자 이승엽은 그라운드 위에서 공을 치듯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타격감을 보여주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된 성수동이었다. 2009년 그가 성수동의 한 건물을 300억 원에 매입했을 때 성수동은 아직 개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공장지대와 낡은 창고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이승엽이 너무 성급했다. 너무 비싸게 샀다며 고개를 쳤던 상황이었다. 그가 투자한 건물은 당시만 해도 낡은 공장의 이미지가 강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이승엽은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만 쫓지 않았다. 그는 매입한 건물을 장기간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임대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착한 건물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A그라운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덕분에 이승엽 건물은 개념 있는 건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의 예측대로 성수동은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며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문화가 폭발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그가 2009년에 투자한 건물의 현재 가치는 500억 원에서 최대 870억 원까지 평가받으며 투자금 대비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다. 이처럼 미개발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과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확신 없이는 투자하기 힘든 법이다. 이는 단순한 투기나 운이 아닌 한 지역의 문화적, 상업적 미래를 10년 앞서 읽어낸 이승엽의 놀라운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가장 저평가되었던 시기에 과감하게 베팅한 그의 결단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로 남았다. 7위 차범근 차붐 가족의 흔들림 없는 자산 보존 투자 전략. 대를 잇는 패밀리 오피스 모델의 장기 관리 및 상속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감독의 부동산 전략은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보존과 가족 승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자산은 한남동, 이태원, 합정동 등 서울의 핵심 고급 주거 및 상업지구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총자산은 보수적으로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의 투자는 마치 독일 축구의 견고한 수비처럼 유행을 타지 않고 입지가 탄탄한 알짜배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고수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차범근 가문은 이 자산들을 단순히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대신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상속세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산을 다음 세대까지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며 가문의 부를 영속시키는 치밀한 전략이다. 다른 스타들이 개발 후 매각을 통해 단기적인 현금을 확보할 때 차범근은 보유와 상속을 통해 가문의 영속적인 부를 구축하는 길을 택했다. 특히 그가 선택한 지역들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고급 주거지로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다. 화려한 공격 축구의 대가였던 그가 부동산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수비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철학이 반영된 가장 큰 반전이다. 이로써 차범근 가문은 한국 스포츠 스타 재테크의 견고한 성체로 불리고 있다. 6위 기성용 캡틴 키의 코로나발 역발상 투자 전략.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매수하는 위기 속 기회 포착. 축구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캡틴이었던 기성용은 그라운드 위에서 경기 흐름을 읽는 것처럼 그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는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골드 빌딩 매입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정확히 읽어냈다. 시기가 매우 드라마틱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포에 질려 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예상하며 매물이 쏟아지던 바로 그때 기성용은 209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빌딩을 매입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를 외치며 관망하거나 손해를 보고 매각하던 시기에
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매도자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기성용은 이 공포 분위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이는 모두가 비관적일 때 최저가에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의 정석을 보여준다. 그의 빗장은 적중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유동성 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인 활황세를 보이면서 스타골드 빌딩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고 209억 원을 투자해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현재는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의 공포를 이겨낸 그의 강심장 투자 덕분에 기성용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최고의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압박감 속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는 킬러 본능이 투자에서도 발휘된 결과다. 5위 박지성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사회공헌형 투자 전략. 가족의 안정과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가치 투자.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은 그라운드 위에서 희생적인 플레이를 펼쳤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두 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용인에 매입한 스타플라자 건물로 이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여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이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수원에 건설한 JSFC다. 예상치 못한 반전. JSFC는 150억 원이 투입된 대형 축구센터지만 박지성은 이곳을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한국 축구 유망주 육성에 힘쓰고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장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박지성은 매년 운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래 세대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그의 투자 목록에서 가장 큰 액수가 들어간 자산이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닌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점은 큰 울림을 준다. 총 자산 규모 300에서 400억 원 사이로 평가되는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미래의 한국 축구를 위한 투자라는 점이 감동적인 반전이다. 그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 한국 축구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선택한 셈이다. 그의 투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망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위 김현수 역발상의 귀재. 꼬인 매듭을 풀어 가치를 폭발시키다. 투자 전략. 건축 규제의 맹점을 역이용한 합병 개발 승부수 국민 타자. 김현수의 부동산 투자는 마치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내는 명석한 두뇌 플레이를 연상시킨다. 그는 113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 규정상 개별적으로는 제대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두 개의 낡고 작은 필지를 매입했다. 서울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그의 두 건물이 바로 그 증거다. 이 필지들은 각각의 대지로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고 건축 시장에서는 가치가 낮은 짜투리 땅으로 분류되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주변에 많은 건축가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김현수는 이 두 개의 불가능한 땅을 합병 개발하는 기발한 전략을 제시했다. 두 필지를 합치자 하나의 큰 땅으로 인정되어 건축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필지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며 현재는 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략은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 지식과 법규를 면밀히 분석하고 두 필지를 하나로 묶으면 대지 가치가 달라진다는 단순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통찰을 실현한 것이다. 김현수의 투자는 단순한 자본력의 과시가 아니라 복잡한 법규와 규제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 버려진 땅의 잠재 가치를 20배 가까이 끌어올린 지적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1위 손흥민, 월드 클래스의 가치 투자.
수익보다 사람 투자 전략 상업적 이익을 초월한 인간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투자 모두가 궁금해했던 대망의 1위는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다. 그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상업용 건물만을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언급된 다른 선수들보다 낮은 약 1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그의 투자 철학과 브랜드 가치가 무형의 자산으로 환산될 때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 손흥민은 현재까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빌딩을 단 한 채도 매입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임대 수익을 현금 흐름의 근원으로 삼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그의 가장 큰 부동산 투자는 고향 춘천에 170억 원을 사비로 들여 만든 손흥민 체육공원이다. 이 공원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유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명백한 비영리 프로젝트다. 부동산을 통한 직접적인 임대 수익은 없지만 이 선한 영향력 투자는 선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 브랜드 가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광고 모델로 이어지며 상업용 빌딩의 임대 수익을 훨씬 초월하는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즉, 그는 건물이 아닌 자신의 이미지에 투자하여 최고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부동산을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닌 가치를 심는 땅으로 보고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무형의 브랜드 파워와 잠재적 상업 가치는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그 어떤 빌딩보다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위 자산 규모가 상업적 수익이 아닌 인간적 가치에서 나왔다는 이 놀라운 반전은 진정한 재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의 순위는 단순한 부동산 가치 순위가 아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산가 순위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박찬호의 대담한 강남 직개발부터 이승엽의 성수동 미래 예측, 그리고 손흥민의 비영리적 가치 투자까지 e스포츠 스타들의 재테크 성공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습득한 흐름 읽기, 위기 관리,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이라는 승부사 DNA를 부동산 시장에 완벽하게 이식했다. 특히 서장훈과 김현수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소 가치나 법규의 맹점을 찾아낸 통찰력은 그들의 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었는지 보여준다. 더 나아가 박지성과 손흥민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가치가 물리적인 건물이나 토지를 넘어 사회적 기여와 윤리적 브랜드라는 무형의 요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돈의 액수보다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은 이 부동산 재벌들 중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으시겠습니까?